안녕하십니까, 박스토파입니다. 12월 6일 오전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역발산 투자가 책에서요,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투자 본능과 상식 그리고 믿음을 역행하라. 1997년 여름 내내 다우 지수는 다달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7년 전부터 시작된 아슬아슬한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이제 지수는 단 몇 달 만에 새로운 장벽을 잇따라 뛰어넘었다. 96년도 초부터 다우지수는 3000포인트나 올라 1990년 가을 기준으로 거의 4배가 되었다. 이런 무서운 상승세의 앞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90년도에 당시의 전문가들은 1982년에 시작된 대형 강시장이 막을 내렸다고 단호하게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완만하게 하락하면 다행이라고 예상했다. 인정하기 싫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에 몇 년에 당혹해했다. 그러나 지수가 폭발하면서 이들의 신년도 산상조각났다. 97년 가을이 되자 시장은 갈수록 더 거칠게 오르내렸다. 단 하루 만에 수백 포인트가 폭락하다가 다음 며칠 동안은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더 올랐다. 그러다가 10월 27일 554포인트가 추락하여 역사상 하루 낙폭으로 최대 기록을 세웠지만 1998년 1월에는 다시 역사상 최고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변동성 높은 시장이 97년 말을 지나 새해까지 줄곧 이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물론 시간이 지나 다음에 돌아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시장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드러난다. 하지만 사후에 돌아가는 방식으로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 98년 새해 몇 주 동안 들어가며 부분을 쓰면서 몇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우리는 금세기 다른 어느 강세장보다도 강력한 초대형 강세장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우지수 100일 역사상 3년 연속 20% 넘게 상승하거나 7년 동안 4배로 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급등기간에 포함해도 투자자들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주식에 열광한 적은 내 기억으로는 시장 분석으로는 한 번도 없었다. 20세기 최대의 폭락을 맞이했던 29년과 87년 비교하면 펀더멘탈 대비 주가는 지금도 더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은 다르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라고 주장했다. 시장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일치했던 1929년 대공황 직전이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정확한 예측으로 지금까지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아하고 시성적인 전문가인 골드만삭스의 에비는 우리 시대의 가장 인정받는 시장 전략가이다. 지금 몇 년 동안 급등장을 정확하게 예측한 에비는 예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도이치모건 그램펠 수석 경제학자 에더도 월스트리트의 마법사다. 그는 최근 주요 금융잡지와 인터뷰에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맞췄으며 2005년도 다우 지수가 1만 5천 포인트에 도달할 것을 예측했다. 또 어떤 펀드 매니저는 시장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데 지수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정말 대단한 시장이다. 나는 이런 시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60년도 중반에 나는 고향 캐나다에서 월스트리트로 왔다. 짐을 풀자마자 월스트리트에서 첫 일을 자리를 얻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당시 고고 시장에 휩쓸렸다. 당시에는 흥미로운 개념을 지닌 기업이 대유행했다. 우리는 이런 주식을 매입해 월급의 4배씩 벌었다. 사실 월스트리트라는 사람만 이런 게임에 접근할 수 있었다. 월급 따위는 우습게 보였고 참 순진한 생각이었다. 우리가 보유했던 유버시티 컴퓨팅 등등의 2배로 뛸 정도가 아니었다. 불과 몇 년만 해도 5배, 10배, 심지어 20배가 뛰었다.
고리타분 우량주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눈에는 구닥다리로 보였다. 이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주식에 투자해서 지금의 거금을 벌 기회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일반 투자가 모두 지금 시장을 독특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몇 달이 지나 치솟은 주식은 90%까지 곤두박질했다. 동료들 중에 10배 벌었던 이익을 물론이고 투자자 원금까지 손해본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운이 좋았다. 시장의 광기를 연구했기 때문에 살아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익의 대부분을 챙기지 못했다. 예, 이러한 책이 내용이 있고요. 또 예, 중략하고요. 전문가들은 또다시 세상의 어느 것도 이 시장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고, 대중이 이 말을 믿고 대중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이런 믿음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 주식을 보유한 가구의 수와 보유 규모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증가했다. 예,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책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끓어 넘치는 시기에는 가까운 방향으로 대피하는 시점이나 더 좋게는 시장에 말끔하게 빠져나오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예언한다. 오늘은 터무니없는 낙관주의자가 휩쓸고 있지만 내일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불관주의자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예, 이봐라고요. 참 좋은 말이네요. 오늘은 터무니없는 낙관론자가 휩쓸고 있지만 내일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비관론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물론 82년 9월 새로운 역발상 투자가의 전략을 발간했을 때도 많이 다르다. 당시 시장은 1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다우지수는 30년대의 침체기를 밀려난 수준으로 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림, 골동품, 다이아몬드, 기금속 등 주식만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사모았다. 돌아다 보면 이때가 세계의 최고의 강세장이 시작 직전이었다. 이게 최대의 강세장 직전이네요. 그림, 골동품, 다이아몬드, 주식만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다 사모았다. 당시 나는 주식시장이 진정으로 저평가 된 최후의 투자 대상이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그의 8월 시작된 반등은 대형 강세장을 알리는 축복이고, 이 강세장은 아무도 세계 최대의 강세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왜 안 보이는 걸까? 내 판단과 질문은 둘 다 70년도에 중반에 내가 처음 개발한 분석 방법에서 나온다. 당시 나는 분석 방법을 역발상 전략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나는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했다. 원래 역발상이란 저퍼 기법은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확실히 입증되었다. 게다가 이 기법은 사용하기도 비교적 쉬웠다. 이제 명백하게 예상되었다. 내가 금맥을 발견했으니 금을 캐러 다른 광부들이 떼지어 몰려올 것이 뻔했다. 뭐라고요? 금맥을 발견하며 금이 곧 캐러 다른 광부들이 떼지어 몰려올 겁니다. 역발상 전략에 몇 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나의 첫 책의 출간도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쓰면서 곧 나보다 앞서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퍼 기법이 수십 년 동안 입증된 유일한 역발상 전략이었다. 이 책에서 새로운 전략 4가지를 소개한다.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한 전략을 보유하는 것과 그 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군 남북전쟁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1862년 강력한 포드백 방위군을 결성하고 지휘한 북군 장군 조지 맥클레라는 탁월한 전략가로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의 가을 리 장군, 스토넬 잭슨 장군이 북부 연합을 침공했을 때 맥클레라는 병력 숫자도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운도 기막히게 좋았다. 북군은 남군의 계략적인 행군 경로, 병력 규모, 배치 등 계획을 입수했다. 맥클레라는 적군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고 어쩌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정보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다. 강력한 우위를 놓쳐버리고 남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엔티텀 전투에서 팔을 묶이고 말았다. 엔티텀 전투에서 팔이 묶이고 말았다. 남군의 전략 계획을 활용했으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지만 아마 남북 정군
전쟁도 끝냈을 겁니다. 적군의 행군 경로, 병력 규모, 목적지에 대한 상충되는 정보를 입수되자 그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승리 전략은 장군의 손안에 있었지만 그는 심리적 장벽에 막혀 이 전략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측면은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전략 편의 면에서 우리는 난군의 작전 계획을 입수한 맥클레라는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시장에는 마찬가지로 불안 요소가 많고 불확실성과 시장 소음, 엄청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심각한 결과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 역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전략이 한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신임이 확고했던 투자자들은 비롯해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전략을 포기하고 만다. 투자 심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발상 전략도 리 장군과 행군 계획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활용을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장기간 우울한 실적을 입증한 역발상 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 투자심리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탁월한 심리학자들이 세운 연구 체계를 이용하면 투자 오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매우 체계적인 노련한 투자자들이 이용하여서 바로 이런 행동을 역발상 전략의 토대가 된다. 네, 그러고요. 중략하고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최고의 주식에 대해 항상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 성장주에 대해서는, 공모 주식에 대해서는, 통신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똑같다. 예,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최악의 주식에 항상 헐값에 처분한다. 최고 주식은 미국 주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70년대 기금속과 골동품이 여기에 해당되고 80년대는 부동산, 지난 몇 년 동안 신흥아시아의 시장에서 대한 투자였다. 마찬가지로 최악의 주식도 투자자의 인식의 변화함에 따라 바뀐다. 93년도 말 투자자들에게 제약주를 비롯한 의료 주식이 무시했다. 사람들은 클린턴 정부가 의료 정책을 실시하면 의료 업종이 폭락할 것을 믿었다. 그 결과 의료 업종은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다음 몇 년 동안 의료 업종이 시장을 선도했다. 91년도와 92년도 컴퓨터 종목이 부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 컴퓨터 종목은 몇 년 동안 시장을 선도하며 2배, 3배, 10배까지 뛰었다. 우리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고에 대한 과대평가의 최악에 대한 과소평가의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익 및 다른 어닝 스플라이드가 최고 주식, 최악의 주식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좋든 나쁘든 모든 뜻밖의 뉴스는 인기가 없는 주식에게 길조였고 인기가 높은 주식에는 흉조였다. 뜻밖의 뉴스는 시장에 일상적인 발생하는 법이므로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새 투자 전략을 도구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책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심리적 압박에 초연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공포에 벗어나기는 힘들다. 인지적 오류를 조사하는 이들이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특히 이 책은 20세기 가장 강력한 투자 이론을 효율적 시장 가설로 다루는데 이 이론을 장기적으로 아무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이 이론을 사실상 투자 관행의 모든 측면에 펼쳐져 있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평가할 때, 투자할 펀드를 선택할 때, 소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때, 인덱스 펀드나 해외 증권에 투자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나 이 이론을 거의 전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이론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따져보고 작업이 중요하다. 이 이론은 사상 누각이다.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말, 해외 주식은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말, 소형주 수익이 더 높다는 말, 복음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이유를 알면 포트폴리오 구축에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발상 전략은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일이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연관된 요소가 좌우된다. 쭉 엄청 많습니다. 이 내용이요. 예. 역발상 전략이란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위기와 공황에 대해서는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체계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제시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기에는 내가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 인기 높은 공모주를 피하는 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20년 동안 큰 인기를 얻었고 오랜 반대 끝에 학계에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학문으로 발표되고 있다. 예, 역발상 투자 사고죠. 이 책에서 발간된 책들은 이 책에서는 투자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했고 오늘날 널리 수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도전할 것. 이 책의 공격을 받든 말든 중요한 점은 이 기법이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이 책을 즐겨라. 사람들은 아무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예.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게임을 끝나면 항상 돈을 돌려준다. 예. 게임을 쏘겠다고요? 게임을 쏘겠지만 왜 쏘겠냐 말하니까 나는 항상 돈을 돌려준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주로 전문 투자가들이 김 빠진 실적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금융계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냉정한 전문가들은 침착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공황기에 정권을 헐값으로 매입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기업 가치에 상관없이 정권을 내던진다. 계속되는 전설에 따르면 대중은 장밋빛 꿈에 현혹되어 주가를 미친듯이 밀어 올리는 기간에 펀드 매니저는 매도한다. 하지만 증권거래에서 수입한 증거를 보면 현실은 그 반대다. 감정을 좌우된다면 욕먹는 개인 투자가들은 68년 시장이 정점 부근에 팔았고 74년 시장 바닥 근처에서 샀다면 반면 기관 투자가들은 정점 부근에 주식을 매입하고 바닥 근처에서 주식을 매도한다. 87년도 시장 붕괴 때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거래가 없었고 증권거래소의 기록에 따르면 매도의 거의 전부가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이었다. 이라크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3분기 폭락 때도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 또다시 필사적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던졌다. 펀드에서 똑같은 패턴이 분명히 드러난다. 시장의 바닥 접근하면 펀드들은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느라 주식 보유 비중을 한도까지 채워서 현금 비중이 낮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후로 시장의 정점에 이르면 펀드 매니저들은 변덕스러운 투기 열풍에 이용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현금 보유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론과 실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가 폭락할 때 시장을 떠받치기는커녕 출구로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짓밟혔다. 반면 주가가 오를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오히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서툴려 보였다. 예. 시장의 고점에서 접근할수록 많은 뉴스데이터들이 낙관적이고 시장의 바닥에 접근할수록 더 많은 뉴스데이터들이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뉴스데이터의 조언을 역발상 지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데이터 70% 이상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시장은 고점에 접근했고 반대로 뉴스데이터의 70% 이상이 약시장이 온다고 두려워하면 이때가 바로 매수할 시점이다. 예. 시장의 뉴스데이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뉴스데이터가 한시도 틀리지 않고 시장을 따르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농담은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 투자 전략의 영향을 감안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금융지수를 감안하면 결과에 더욱 나빠질 뿐만 투자자들은 더 바보가 된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미디어를 조명을 받거나 광고를 쏟아낸다 해도 이제는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시장을 예측하느라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지 위험이 꼭 맙니다. 예. 이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오늘날 개인 투자가에게는 전문가와 시장을 모두 이길 수 있는 탁월한 기회가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당신이 진지한 자세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여행을
그 답보를 마련해 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술적 분석은요, 믿을 수가 없답니다. 이 사람 의견에 따르면요. 예, 하나의 닥터의 문성기가 맞추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오늘의 썸메일은요, 예, 네, 이 말을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시장의 정점 부근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바닥 근처에서 주식을 매도한다. 예, 이 말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말. 시장 뉴스레터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뉴스레터가 한치도 틀리지 않고 시장을 따라간다. 뉴스레터가 70% 이상으로 낙관적이면 시장은 고점이고 반대로 뉴스레터가 70% 이상이면 약시장이다. 뉴스레터가 70% 이상 약시장이 온다면 두려워하면 이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쓴메일로 하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많이 올랐네요. 야, 이 자리를 넘어서네요. 완전 역회전 숄더링으로 환율이 너무나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요 1442를 넘겨야 되거든요. 1442를 넘기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합니다. 원 달러 있고요. 예, 원엔 환율 보겠습니다. 이 원엔 환율로 보면은 어제 사상 최고가를 때렸네요. 거의 고점이었네요. 자, 이 완전히 비석형입니다. 비석형. 자, 요런 자리거든요. 한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거의 고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장애 시간에 막 움직임이 굉장히 높네요. 예, 1420원까지 갔습니다. 예, 1420원까지 갔네요.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MSCI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예, 아직까지 음봉이지만은 괜찮네요. 자리가요. 자, 다우 지수. 나스닥 신고가네요. S&P 신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음봉, 예, 상해 괜찮고요. H 주식 괜찮고요. 일본 주식 괜찮네요. 대만 주식, 베트남 주식이 엄청나게 세게 올랐네요. 야, 베트남이 엄청나게 세게 갈 것 같습니다. 베트남 차트가 참 좋네요. 인도도 좋고요. 브라질도 좋고요. 호주도 괜찮고요. 영국도 아주 셉니다. 독일이 가장 셉니다. 유로스타트도 좋고요. 프랑스도 좋고요. PDI 지수는 더 내려가네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빠졌습니다. 픽스 지수도 지우기가 있습니다. 예, 디램 가격이 올라갑니다.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반대네요. 디램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요. 예, 그렇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니다. 디램 가격이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니다. 예, 좋은 일이네요. 자, 그러면은, 예, 우리나라 업종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중 바닥형을 만듭니다. 자, 보자고요. 큰 바닥을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요번 장은 아마,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자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자, 이 자리를 넘었으면요.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를 넘었으면요. 여기서 넘길 때 이게 나와야 된다. 이 짱대 양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짱대 양봉이 떠버리면 사람들 절대로 못 삽니다. 예, 이 짱대 양봉이 넣어버리면요. 이 짱대 양봉이 크게 넣어버리면은 못 삽니다.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예, 그러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이 짱대 양봉을 하나만 붙여버리면요. 바로 가버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을 이야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바로 일자로 갑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나라는 저퍼 국가고요. 저 PBR 국가거든요.
예,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 세계 주식이 다 가는데 보십시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 종목이 다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관리 종목도 다 해줍니다. 예, 엔간한 종목들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들이 다 가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만 못 갔습니다. 자, 다른 나라 증시가 여기까지 다 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 밑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한꺼번에 갑니다. 자, 이 말을 알아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곧 키 맞추기를 합니다. 자, 주식은 키 맞추기를 한다. 예, 이 말을 애원하십시오. 자, 주식은 키 맞추기를 한다. 주식은 키 맞추기를 한다. 예, 키 맞추기를 합니다. 예, 제가 주식은 키 맞추기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래 갑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은 종목은 코덱스 200 하고요. 뭐 그런 종목이죠. 코스닥 200 종목, 150 종목,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이나 내일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다음 주에 주식을 매수하는 마지막 세일입니다. 자, 마지막 세일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예, 마지막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마지막 세일이 오늘과 다음 주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달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탈하는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 예,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읽어준 말이 있습니다. 뉴스데이터 70% 이상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시장은 고점에 접근하고, 이와 반대로 뉴스데이터 70% 이상이 약세장이 온다고 두려워하면 이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다. 예.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전부 다 돈을 다 잃는다고 이야기했죠. 제가요. 예. 기관 투자가들은 시장의 정점 부근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바닥 근처에서 주식을 매도했다. 예, 전문가들은요, 주가가 폭락할 때 시장을 떠받치기는커녕 출구로 우르르르 몰려들어가 서로 짓밟힌다. 반면 주가가 고점에 오를 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은 오히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한 데 서툴러 보였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종목들은 어제 저녁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